안녕하세요. 옥자의 여행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천천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함께 걸어가 보아요. 가오산 로드의 시끄러운 밤이 지나고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이 깼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둡긴 했지만 벌써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니 어젯밤에는 몰랐던 카오산 로드의 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빈 맥주병들, 음식 포장지들. 배가 고팠어요. 어제는 컵라면으로 때웠지만 오늘은 뭔가 제대로 된 걸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가서 음식을 주문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 어떻게 하지?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 딸이 가르쳐준 번역 앱을 켜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로비에서는 와이파이가 됐는데 방에서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호텔 방 와이파이는 따로 비밀번호가 있나 봐요. 역시 방에서는 안 되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는데 국제전화비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어제처럼 로비로 내려가서 와이파이를 써야겠다 싶었는데 객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가는데 서양인 배낭여행자들이 벌써 짐을 메고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영어로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번역 앱을 켜보려 했지만 로비에 무료 와이파이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Good morning. Can I help you? 나 룸 와이파이 패스워드? 직원이 이해했는지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주었어요. Room Wi-Fi password. Here you go.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방으로 돌아가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데 이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르쳐줬던 방법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어디였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어요. 그러자 아들과 딸에게서 온 카톡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잘 잤어요? 오늘은 뭐 할 계획이야? 엄마, 아침 먹었어? 태국 음식 맛있게 먹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아직 못 먹었어. 혼자 나가서 주문하기가 무서워. 엄마, 번역 앱 써. I want to eat 이렇게 말하면 돼. 호텔에 조식이 있을 거야.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그래, 호텔 조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로비로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브렉퍼스트 있어요? Breakfast? Yes. Restaurant second floor. 세컨드 플로어? 2층!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켜줬어요. 2층에 올라가니 정말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뷔페식이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룸 넘버를 물어봤는데 저는 열쇠를 보여줬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뷔페를 보니 태국 음식도 있고 서양식 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낯선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익숙해 보이는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건 먹을 만하네. 하지만 태국 음식도 한 가지는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볶음밥 같은 게 있길래 조금 떠왔는데 맛을 보니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아, 매워. 그래도 나쁘지 않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와서 오늘 계획을 세워봤어요. 딸이 만들어준 여행 일정표를 꺼내봤습니다. 첫날은 왕궁 구경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왕궁? 어떻게 가지? 딸이 써놓은 메모를 봤어요. 툭툭이나 택시 타고 가세요. 그랩, 앱 써도 돼요. 그랩, 앱. 아들이 깔아줬다고 했는데 사용법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일단 앱을 켜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영어로 써야 하나 봐요. 에고, 이거 너무 어렵네. 결국 아들에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앱 어떻게 쓰냐?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호텔에서 택시 불러달라고 해. 택시 플리즈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어.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가방을 챙겼어요. 여권, 지갑, 휴대폰, 보조 배터리. 딸이 만들어준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서 프런트 데스크에 갔어요. 택시, 플리즈, Where do you want to go? 킹 팰리스? 직원이 이해했는지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몇 분 후 택시가 도착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이미 태국의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여름 같은 습도였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더워. 택시 기사분이 에어컨을 틀어줘서 시원했어요. 기사분이 영어로 뭔가 말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Grand Palace? 네, 그랜드 팰리스. 택시가 출발하자 방콕의 거리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다녀도 되나. 길가에는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과일, 볶음밥, 꼬치. 모든 게 길거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20분쯤 지나서 택시가 멈췄어요. 기사분이 그랜드 팔레스라고 말하며 요금을 알려줬습니다. 150바트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50바트면 얼마지? 미리 환전해온 바트를 꺼내서 줬어요.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서양인, 중국인, 일본인, 온갖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왕궁 입구를 찾아가는데 표를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려고 했는데 또 영어로 물어봤어요. How many tickets? 원, 하나, 500 baht. 500바트면 한국 돈으로 17,000원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비싸?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고 표를 받았습니다. 입구에서 복장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긴 바지에 긴팔 셔츠를 입고 왔으니까 괜찮았는데 다른 관광객들 중에는
반바지나 인소매 옷을 입고 와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행히 딸이 미리 알려줘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화려했어요. 금으로 장식된 건물들, 알록달록한 색깔들, 한국의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휴대폰 카메라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가르쳐 준 건 기본적인 것뿐이었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을 보니 다들 휴대폰으로 능숙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셀카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나도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일단 카메라 앱을 켜봤어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힌다는 건 알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제가 혼자 사진 찍으려고 애쓰는 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Photo? Help you? 네, 플리즈. 그분이 제 휴대폰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몇 장 찍어주면서 각도도 바꿔가며 찍어줬습니다. Beautiful.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제법 잘 나왔어요. 배경에 황금, 건물과 함께 찍힌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보내줘야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왕궁 안에는 와이파이가 없나 봐요. 데이터를 써야 하나. 아들이 국제 로밍을 설정해 줬다고 했는데 요금이 비쌀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를 켜고 사진을 보내는데 전송이 느렸어요. 한참 기다려서야 전송 완료 표시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아들과 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와, 엄마 진짜 멋있어. 배경도 화려하고. 잘 다니고 계시네. 조심하세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왕궁은 정말 넓었어요.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위였어요. 그늘이 별로 없어서 햇볕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에휴, 너무 덥네.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면서 구경했는데 다른 관광객들도 다들 더워하고 있었어요. 물을 파는 상인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물을 사고 싶었는데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번역 앱을 켜서 얼마예요? 를 번역했습니다. How much? How much? 20 watt. 20 바트? 20 바트면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였어요. 한국보다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어요. 부모님과 성인, 자녀들이 함께 온 것 같았는데 저보다 조금 어린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희도 한국에서 왔어요. 혹시 혼자 여행이세요? 네, 처음이라 좀 어색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가족들이랑 와도 힘든데. 그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반가웠거든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사진 찍기가 어렵다면서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진도 찍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분 가족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휴대폰 사용법이 서툴다고 하니까 그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화면 터치하시면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진을 몇 장 찍어드리고 나서 그분이 태국 여행 팁을 알려주었어요. 택시 탈 때 미터기 켜달라고 하세요. 바이 미터라고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바가지 씌워요. 바이 미터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물 많이 드세요. 정말 더우니까 편의점에서 사면 더 저렴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네요. 그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계속 왕궁을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미 오후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점심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왕궁을 나왔어요. 밖에 음식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추천해준 음식점이 있었어요. 톰얌꿍이라는 새우 요리를 꼭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톰얌꿍, 어디서 파는 거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음식점을 찾아봤는데 메뉴가 다 태국어로 써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봤는데 사진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새우가 들어간 국물 요리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게 톰얌꿍인가? 직원에게 그 메뉴를 가리켰어요. 디스, 플리즈. Tom Yum Kung. 네, 톰얌꿍. 음식이 나왔는데 향이 정말 강했어요. 새콤하면서도 매운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냄새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는데 정말 독특했어요. 새콤하고 매우면서도 시원한 맛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마시는 건지 없는 건지. 하지만 계속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갔어요.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신기하네. 점점 맛있어지네? 밥도 시켜서 함께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다 못 먹고 조금 남겼습니다. 계산할 때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How much? 150 baht. 150바트면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 음식점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월인데도 스콜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사람들이 모두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저도 따라서 어떤 가게 앞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과는 정말 다른 나라구나.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여보, 신기하지?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다니. 비가 그치고 나서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도 지나가는 택시들이 서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택시 한 대가 섰어요. 타서 호텔 이름을 말했는데 기사분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카오산 로드. Khao Road? 네, 카오산 로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온 후라 그런지 공기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네. 호텔에 도착해서 방으로 올라가니 정말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더위에 지치고
낯선 음식도 먹고,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왕궁 사진, 음식 사진, 하나하나가 다 신기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왕궁 구경했어. 톰얌꿍도 먹었고, 신기한 하루였어. 울 엄마 진짜 대단하네. 혼자 다 해내고 있네. 수고하셨네. 내일은 뭐 할 계획이야? 내일은 뭘 하지? 딸이 만들어준 일정표를 다시 봤어요. 내일은 수상시장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상시장.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태국에서의 둘째 날이 지나갔어요. 전날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모르고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텨낸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나 조금씩 해내고 있어. 창밖으로 카오산 로드의 밤 풍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적응이겠지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상시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진도 찍고 번역앱도 쓰고 카톡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 거예요. 충전기를 어디 뒀지? 캐리어를 뒤져서 충전기를 찾았는데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달랐어요. 아들이 어댑터를 챙겨줬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어댑터. 한참 찾아서 겨우 찾았어요. 콘센트에 꽂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 시도해서 겨우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휴, 다행이네. 충전하면서 내일 계획을 다시 봤어요. 수상시장을 가려면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고. 6시? 그럼 5시 반에 알람 맞춰놔야겠네. 휴대폰으로 알람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또 헤맸어요. 시계 앱을 찾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알람이 어디 있지? 몇 번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겨우 찾았어요. 5시 30분으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야겠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낯선 곳이라 그런지 아니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수상시장 또 어떻게 가야 하지? 딸이 써놓은 메모를 다시 봤어요. BTS 스카이트레인 타고 사펜타크신역에서 내려서 배 타고 가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BTS 배? 복잡하네.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는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나. 하지만 수상시장은 오전에 가야 한다고 딸이 강조했어요. 오후에는 더워서 힘들고 상인들도 많이 돌아간다고.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간단히 짐을 챙겼어요. 오늘은 물을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에서 산물 한 병을 더 챙겼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이른 시간인데도 체크아웃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낭여행자들은
정말 부지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좋아.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이르더라고요.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출발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려다가 오늘은 BTS를 타보기로 했어요. 딸이 BTS가 편하고 정확하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나 혼자 대중교통을 타보자. 호텔에서 BTS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어요. 아침 공기가 이미 따뜻했지만 어제보다는 시원했습니다. BTS역에 도착해서 표를 사려고 했는데 또 자동 판매기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영어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터치스크린을 눌러서 목적지를 찾아봤는데 사펜타크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선도를 봐도 복잡해서 헷갈렸어요. 이거 어떻게 찾지? 옆에서 표를 사고 있던 젊은 태국 남자분이 제가 헤매는 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Need help. 네, 사펜타크신. 어디예요? Safantaxin. Still online. Here. 그분이 화면에서 사펜타크신역을 찾아서 눌러줬어요. 요금은 42바트였습니다. 땡큐. 땡큐 베리 머치. 표를 받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카드를 어떻게 대야 하는지 몰랐어요. 앞 사람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플랫폼에 올라가니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사펜타크신 방향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영어도 함께 써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가 들어왔는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 지하철과 비슷했습니다. 이거 꽤 괜찮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방콕 시내 풍경이 지나가는데 높은 곳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서 사펜타크신역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출구를 찾는데 강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서 배를 타는구나. 강 쪽으로 가니 정말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객선 같은 게 계속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표소 같은 곳이 있길래 가봤습니다. 플로팅 마켓. 어디예요? Damnoen Saduak. 네. 탐널. 투아. 직원이 표를 주면서 뭔가 설명했는데 영어가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일단 표를 받고 배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배가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작은 배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에 이렇게 많이 타도 되나? 배에 타고 앉았는데 강 위의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양쪽으로 집들이 물가에 바짝 붙어 있고 나무배들이 오가고 여보, 이런 풍경 처음 보지? 30분쯤 지나서 수상시장에 도착했어요. 배에서 내리는데 정말 특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강 위에 작은 배들이 떠 있고 그 배들에서 과일이며 음식이며 온갖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와, 정말 물 위에서 장사를 하네.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서양인이나 중국인 같았어요. 저 같은 나이 든 한국 사람은 별로 안 보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밖에 없나? 강가 통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구경했어요.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온갖 열대 과일들이
배 위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코코넛 주스를 파는 걸 봤어요. 코코넛을 바로 잘라서 빨대를 꽂아주더라고요. 저거 마셔보고 싶은데. 하지만 배 위에 있는 상인에게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다가갔습니다. 코코넛, 플리즈.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코코넛을 하나 잘라줬어요. 신선한 코코넛 물이 쏟아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빨대를 꽂아줬습니다. 30 baht. 30바트면 한 1,000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코코넛 물을 마셔보니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다른 배에서는 팟타이를 만들어 파는 것도 봤어요. 배 위에서 바로 볶아주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저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용기를 내서 주문해 봤어요. 팟타이. 원. 상인이 바로 팬을 달구고 볶기 시작했어요. 배가 흔들리는데도 능숙하게 요리하더라고요. 만들어진 팟타이를 받아서 맛봤는데 어제 먹은 톰얌꿍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에 연발이 쫄깃했습니다. 이것도 맛있네. 수상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슬슬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서 타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와서 내린 곳과 다른 곳 같았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을 따라가니 배 타는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 30분쯤 기다려서 드디어 배에 탈 수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Oh, Korea. Very nice country. 그분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번역앱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Traveling alone? 네, yes, first time. Very brave. I travel alone too. 그분도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75세인데 혼자서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여행이라니 대단하시네.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용기가 났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나라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펜타크신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그분이 한국말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야.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BTS를 타고 다시 카오산 로드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걸 혼자 해냈구나. 대중교통도 타고, 배도 타고, 외국 사람과 대화도 하고,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어요.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정말 고팠습니다. 호텔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를 봤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걸 먹어보자. 그린 커리라는 메뉴가 있길래 시켜봤어요. 딸이 태국 커리는 꼭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음식이 나왔는데 색깔이
정말 초록색이었어요. 처음 보는 색깔의 음식이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런 색깔의 음식이 맛있을까?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코코넛 맛이 나면서 향신료 맛도 났습니다. 신기하네.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잠깐 쉬었어요. 오늘은 정말 많이 걸었더라고요. 아들과 딸에게 오늘 경험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은 수상시장 다녀왔어. 배 타고 가서 코코넛 주스도 마시고 독일 할머니도 만났어. 와, 엄마 진짜 대단하네. 외국인이랑 대화도 하고. 수고했네. 내일은 좀 쉬엄쉬엄해요. 내일은 뭘 하지? 일정표를 보니 사원 구경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사원.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네. 저녁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가오산 로드의 밤 풍경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꼬치, 볶음면, 과일.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거리 음식을 먹을 용기는 없었어요. 배탈이 날까 봐 걱정됐거든요. 나중에 좀 더 적응되면 먹어보자. 대신 편의점에서 물과 과자를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걸 경험했구나. 왕궁도 보고 수상시장도 가고 외국인과 대화도 하고. 여보, 나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었나?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왔다면 어땠을까? 남편도 이런 풍경들을 좋아했을까? 여보, 당신도 이런 거 좋아했을 텐데. 같이 못 와서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혼자 여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도 새로운 발견이네. 그렇게 태국에서의 셋째 날이 저물어 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원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옥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자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